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10년 내 최악의 수주 가뭄에 100년이 넘은 일본 조선사들의 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등 상선 건조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리고 드릴쉽 등 고부가 선박은 이미 한국 조선사들이 선점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날로 엄격해지는 국제 친환경 규격을 쫓아가자니 이 역시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산업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조선업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4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 2위 업체인 저펜마린 유나이티드가 교토 소재 마이즈로 사업소의 상선 건조 사업 종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MU는 현재 남아있는 수주 물량은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완료하고 이후엔 방위성 등을 대상으로 한 함선 수리 중심으로 마이즈로 사업소를 재편한다는 구상입니다. JMU는 지난해 11월 일본 1위 조선업체인 이마바리 조선소와 업무 자본 제휴를 맺어 한중 조선사에 대항해 합종연행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3개월 만에 일부 사업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태에서의 합종연행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조선공업회 사이토 타무츠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어렵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업계 전체의 협업과 재편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 조선업계의 수주 가뭄을 놓고 전통산업인 조선산업과 결별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엔 미츠비시 중공업이 일본 조선산업의 심장부와 같은 나가사키 소재, 코우야키 조선소를 오오시마 조선사에 매각했습니다. 나가사키는 미츠비시 중공업에겐 창업의 땅입니다. 140년 역사의 나가사키 조선소의 일부 포기는 일본의 조선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일본 내 최대 규모의 도크를 자랑하는 코우야기 조선소는 과거 1970년대엔 유조선을 건조했던 곳입니다. 2000년대 들어선 고부가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건조로 전환하는 등 잠시 시대의 흐름을 타는가 싶었지만 결국 수준안을 이기지 못해 미츠비시라는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중 조선업체들에 밀리면서 2015년 이후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일감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9월 미츠이물산에 LNG선 한 척을 인도한 것을 끝으로 선박 건조 라인이 올스톱됐던 것입니다. 거대한 조선소 야드를 눌릴 수 없었던 미츠비시 중공업은 풍력발전용 대형 풍차를 건조하면서 수주 가뭄기를 견뎌봤지만 결국 조선소를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약 600여 명의 직원들도 재비치가 논의 중이라고 하나 상당수는 조선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수주 가뭄과 적자 경영에 지친 102년 역사의 조선기업 미츠이&S 역시 지난달 상선 건조 시장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치바현 공장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미츠이&S의 오카 료이치 사장은 최근 거액의 손실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플랜트 등 엔지니어링과 조선 사업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츠이&S는 지난해 상반기 664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는 총 880억엔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도 조선업은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뿌리내린 일본 조선업은 그와 관련한 고용인원이 10만 명이 넘으며 부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파급력은 막대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회생을 빌미로 조선사들의 11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를 시작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곧바로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때부턴 신중히 진행하도록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금수 조치를 둘러싼 양국 분쟁에서 최종 심인 WTO 상소기구가 1심을 뒤엎고 일본이 패소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패소 직후 아베 총리 관저에선 조선 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이 전담팀을 구성해 키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교성이 WTO 제소 경험이 없어 베테랑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측면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국제무역 사정에 밝은 전문 변호사들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합심해 100% 이길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밀린 자국 조선업과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관련 분쟁 심의에서 패소한 아베 정부는 이번 WTO 제소를 자존심 회복의 방법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관련 분쟁 심의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역전승했듯 이번에도 아베 정부에 승소하여 한국 조선업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